안녕하세요.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회계세무 안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비즈니스 창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급여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급여 관리 목적 그리고 개인소득세, CPP와 EI 등 급여 공제 항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급여 공제 계산과 관련해서는 CRA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공제의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의 원천 징수와 관련된 PD7A 양식과 연말에 작성해야 하는 티포 슬립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관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급여의 정확한 회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 공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CRA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용한 직원에 대해 매년 T4 슬립을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CRA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EI 수급 등을 목적으로 고용내역 보고서인 ROE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 고용주는 ROE를 발행하고 해당 정보를 서비스 캐나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급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 항목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관련 소득세 항목, 즉 연방소득세와 해당 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TD1 양식에 따라 연방소득세를 산정하고 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TD1 주별 양식에 따라 주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020년 현재 연방소득세의 기본 공제금액, 즉 퍼스널 베이직 어마운트는 13,229불이며 알버타 주 소득세의 기본 공제금액은 19,369불입니다. 참고로 급여의 지급 주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년에 26회를 지급하는 바이 위클리, 1년에 24회를 지급하는 세마이 먼슬리,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먼슬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연방정부의 TD1 양식과 주정부의 TD1 주별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양식은 직원의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직원이 고용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 공제 항목 중 CPP와 EI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의 공제율은 2020년 현재 5.25%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최대 소득 금액은 58,700불이고 최대 공제 금액은 2,898불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영업자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너가 직원으로서 급여를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최대 5,796불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70세 이상은 면세이고 65세부터는 사전에 신고하시면 해당 CPP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인 EI는 직원이 1.58%, 고용주가 2.12% 공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오너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EI로부터 받는 베네핏이 향후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EI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CRA가 제공하고 있는 급여 공제액 산정을 위한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실제 급여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을 통해 페이롤 컬큘레이터를 입력하세요. 해당 사이트를 찾아 클릭하세요. CRA 웹사이트에서 해당 화면이 나오면 하단에 있는 I accept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급여 계산을 위해 셀러리 항목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셀러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왼쪽에 해당 사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회사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프라빈스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급여 주기와 급여 지급일을 입력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2단계입니다. 해당 직원의 총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휴가 수당이 있으면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직원으로부터 받은 TD1 연방 그리고 주정부 양식을 확인하신 후 해당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드 1번으로 양쪽 모두 표시하세요. CPP 캐나다 국민연금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의 CPP를 모두 불입한 경우는 항목 1을, CPP가 면제인 경우에는 항목 1을,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항목 3을 선택하세요. 같은 요령으로 고용보험 항목인 EI도 선택하세요. 앞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급여 및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급여 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 결과 자료는 직원 정보와 급여 명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세이브 리절트 항목을 프린트하시면 직원별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 프린트 세이브 컴바인드 리절트 항목을 프린트하시면 해당 직원에 대해 회사가 납부하셔야 할 원천 징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RA가 제공하는 온라인 급여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자료를 직원별로 월 단위로 집계하여 해당 엑셀 파일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월 단위로 모든 직원의 급여 공제액을 집계한 후 고용주가 납부할 금액을 합쳐서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하세요. 다음은 PD7A 원천 징수 납부에 대한 CRA 양식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회사명, 회사 주소, 문서 발행일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자료, 마지막으로 납부할 원천 징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납부한 원천 징수 누적액,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 변경 또는 수정되거나 급여 원천 징수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T4 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T4 슬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또는 비즈니스명과 회사 주소 등 고용주의 정보, 직원 이름, 직원의 신넘버, 그리고 직원의 주소 등 직원의 정보, 직원이 1년간 수령한 총 급여 금액과 소득세, CPP, EI 등 1년간 공제 금액,
그리고 모든 직원의 급여액과 공제액을 집계하고 T4 서머리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급여 정보를 CRA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급여 관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회계기록 작성 및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